안녕, 제이야. 오늘은 구분구적법과 정적분과 급수라는 두 가지 큰 주제를 배울 거고요. 이 주제 중에 구분구적법은 수능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적분과 급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얘를 꼼꼼하게 증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박스 채우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빈칸 채우기 문제에서 우리가 적절한 답을 찾아내는 추론의 방법을 전체적으로 생증명을 해봐야지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구분구적법을 생증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정적분과 급수. 이 정적분을 어떻게 급수로 표현을 하느냐, 급수를 정적분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상호 전환이 자유롭게 돼야 되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매끄럽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매끄러울 수가 없는 파트라서. 하지만 문제를 풀면서 차곡차곡 매끄러워지길 바라고 그 매끄러워지는 데는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릴 거야. 하지만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천천히 대답하셔도 좋지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자, 습관을 기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구분구적법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형광펜으로 표시할게요. 그냥 말 그대로 아주 충분히 작은 도형이야. 아주 충분히 크기가 작다라는 얘기야. 얘는 그 충분히 작다라는 얘기가 크기가, 자, 그러니까 넓이가 충분히 작은 n개의 기본 도형으로 나눈다라고 했는데 그 기본 도형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삼각형과 사각형을 기본 도형이라 그래. 삼각형은 언제 기본 도형이냐면 이것이 뭔가 회전체랑 관련이 있을 때는 삼각형이 기본 도형이고요. 그리고 사각형이라는 건 뭔가 그냥 어떠한 평면 위에 어떠한 그냥 곡선 위에 x축가 만들어내는 그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즉 한쪽 면이 직선인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삼각형은 자, 모든 면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가 삼각형을 기본 도형으로 해서 보고요. 사각형을 기본 도형으로 해서 볼 때는 어느 한 면이라도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사각형으로 봅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나중에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일단 쉽게 찾는 방법 그냥 직선으로 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원이랑 관련되면 무조건 삼각형이고요. 그 위에 이 외에는 다 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도형을 몇 개의 도형으로 나누냐면 n개의 도형으로 나누는 거야.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등분을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그 기본 도형의 넓이의 합, 이거 오타다. 함이 아니라 합. 넓이의 합, 그리고 혹은 부피의 합을 구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 잘 보세요. 자, 우리 몇 개의 도형이라고 그랬냐면 우리한테 n개의 도형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n개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n개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자, 뭐다? 나 n개의 도형으로 나눴는데 진짜 무수히 많은 도형으로 잘라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무수히 많은 개수의 도형으로 잘라낸 다음에 얘를 결국 넓이로 가까이 가게 만들자라는 게 기본 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이 원부터 하면 진짜 토 나오거든. 나는 사실 학교 다닐 때 원이랑 별로 안 친했어.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의 고백. 자, 볼게. 원이랑 별로 안 친했어. 그런데 원이랑 친한 친구들이 드물기 때문에 일단 자, 원이 아닌 도형, 자, 즉 사각형이 기본 도형인 도형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래프를 자, 일부러 답도 표시해놨어요. 왔다 갔다 답 찾는데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옆에다 답 걸어놨으니까 그냥, 답이구나. 어차피 선생님 답 푸니까. 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랬을 때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조금 너무대대하게 그릴 거야. y는 x제곱은 사실 이렇게 좀 날카롭게 생겼거든. 그런데, 자, 지금 증명을 좀 하기 편안하게 하려고 조금 너무대대하게 그렸어요. 자, 조금 공유를 더 줬으면 좋겠는데, 얘가 칠판이 화면이 미끄럽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녹색 칠판에 그리는 것처럼 그래프가 편안하게 안 그려져. 자, 그래서 y는 x제곱이다.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얘를 n개로 나누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 y는 x제곱과 x축 사이의 직선 및 x는 1로 둘러싸이래. 그래서 선생님이 걔를 따라 그렸다가 지울 거야. 따라 그렸다 지울 거야. y는 x제곱 x는 1, 그리고 x축. 지금 그러면 얘네들의 넓이를 구하여라가 우리의 미션이란 얘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자, 뭘 해야 되냐면, 여기가 x는 1이라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야 돼. 그래서 x축, y축, 원점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얘를 n개의 기본 도형으로 나누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를 n개로 쪼갤 거야. 하나, 둘, 셋, 중간에 몇 개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쪼갤 거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얘는 그럼 선생님 여기는 n분의 1이고요. 얘는 n분의 2고요. 얘는 n분의 3이고요. 여기는 n분의 n-1이겠네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왜냐면 여기가 1이기 때문에 1을 n개로 쪼갰다. 라고 생각을 하면 n등분됐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쪼갤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이 밑변을 한 변으로 하는 함수값을 찾아. 그러면 이런 기본 도형을 만들 수가 있거든.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자, 밑변을 함수값으로 하는 기본 도형을 찾고 자, 되게 있어 보이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어쨌든 여기서 가지는 함수값들을 높이로 가지는 뭐야? 직사각형들을 찾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결국은. 자, 이렇게 해서 찾아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저 위까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잘못 올라갔구나. 자, 짜잔, 짜잔. 자, 요렇게 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제이한테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여기에다가 선생님 그러면 여기는 n분의 1의 제곱이고요. 짜다다단 따라가면 얘는 n분의 2의 제곱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얘의 함수값이에요. 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면 밑변이 n분의 1, 높이가 뭐다? n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자, 두 번째 사각형의 밑변은 역시 n분의 1. 왜냐면 밑변의 크기가 n분의 1이니까 높이가 자, 우리 n분의 2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높이로 측정이 됐으니까 n분의 2의 제곱. 그런 다음에 얘의 넓이는 뭐가 되냐면 밑변이 n분의 1 그리고 높이가 n분의 3의 제곱이라고 해서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고 있는 얘네들이 뭐냐면 자, y는 x제곱의 함수값들이야. 자, 왜냐면 y는 x제곱에다가 각각 뭘 넣은 거니까 이런 애들을 갖다 집어넣은 거니까 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중간에 막 생략을 하고 마지막 것까지 더하면 밑변은 역시 n분의 1로 똑같고요. 자, 마지막이 뭐냐면 n분의 n의 제곱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왜냐면 여기가 사실은 n분의 n이거든. n개로 쪼개서 n번째에 있는 아이거든. 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이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우리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라고 바꾸고요. 아니면 이렇게 바꿔도 되겠다. K는 1부터 N까지로 하면 되겠다. 자, 여기에서 변하지 않는 아이들이 누구냐면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얘네 변하지 않네요. 그러면 뭐 죽었다 깨나도 계속 N분의 1. 그런데 누가 변하냐면 지금 빨간색으로 따랐을 건데 1, 2, 3, N 이렇게 변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표시를 할 건데 자, 시그마 N분의 1에 뭐라고 쓸 거냐면 N분의 변하는 아이가 지금 K라는 문자로 표시됐으니까 K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구분구조법을 통해서 구하게 된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요. 자, 선생님이 아직 제이한테 다른 걸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것만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K를 문자로 보기로 했어. 이렇게 표시를 했으니까. 그럼 K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숫자거든. 그래서 n세제곱분의 1로 나오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K의 제곱이 어떻게 처리되냐면 우리 잠깐만. 갑자기 그냥 쓸 뻔했어. K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n세제곱분의 1은 그냥 두고 K의 제곱이라는 걸 공식을 써서 6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쓰게 될 거라는 얘기야. 그죠? 제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빗금 치는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빗금 치는 부분이 뭐야? 지금 뭔가 선생님 우리가 이 사각형들을 쫙 더했을 때, 자,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요런 넓이보다 과대 계산되는데요. 뭔가 계산이 더 크게 나오는데요. 라는 생각이 들지. 그러면 저 주황색 부분은 우리가 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정확성을 방해하는 요소란 말이야. 그렇다면 저 주황색 부분은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란 얘기지. 어떻게 제거를 하냐면 이게 사실은 되게 그러니까 완전 너무 기초적인 설명이기는 한데 이런 방법을 잘 안 쓰기는 하거든. 근데 이해는 제일 빨라.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한번 반으로 쪼개볼게요. 그럼 반으로 쪼개면 오차의 크기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니? 오차의 크기가 잠깐만 오른쪽으로 잡더라도 오차의 크기가 이만큼씩 지금 다 줄어들어. 요만큼씩 그죠? 자, 그래서
자, 원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직관적으로 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 저 n개로 쪼갠 거를, 그 쪼갠 조각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자, 뭘로 보내버리면?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저 오차가 점점 작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답을 구할 수가 있냐면, 자, 여기 보십시오. 자, 분자 n에 대한 3차, 분모 n에 대한 3차라서 분모 개수 분의 분자 개수, 즉 3분의 1이다. 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화면을 확 줄여서 어떤 얘기를 하러 갈 거냐면, 자, 여기 보세요. n개의 기본 도형으로 나눴고 그 n개를 무한대 개수로 쪼갰을 때 우리는 자, 어디에 가까운 값이 나타나느냐 하면 원래 구하고자 했었던 직선과 직선 그리고 곡선으로 이루어진 자, 아이고, 뭔가 끊겼어, 색깔이.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색칠 너무 비기 싫어서 선생님 한 번만 다시 그릴게요.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단 얘기야. 여기에서 제이야 내가 한 가지만 더 자, 언급을 할게요. 자, 이거 무슨 색으로 하는 게 좋을까? 자, 연두색 안 썼지?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한다면 결국은 이렇게 구한 게 이 빨간색이 넓이잖아. 그 빨간색의 넓이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fx dx. 자, 그런데 얘는 뭐다? fx가 x제곱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선생님이 3분의 1 x 세제곱에 0에서 1,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이 후반부에 요게 된다라는 얘기야. 지금은 선생님이 구분구적법을 표시했고요. 그 구분구적법으로 얘네들의 넓이를 구했는데 그 넓이가 결국은 나중에 정적분과 이런 관계를 도출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분구적법과 정적분을 이렇게 같이 배우는 거다라는 이유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구분구적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기본 도형을 원으로 가지는 평면 도형도 갖다 놨어. 왜냐면 얘가 문제에 잘 등장을 안 하거든. 자, 제이야, 그러면 이제 일단 기본부터 먼저 물어보자. 그냥 알고 있는 공식부터 물어보자. 원의 넓이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라는 거야. 원의 넓이 어떻게 되니? 우리 공식 이거 모르면 내가 심하게 놀리겠지. 자, 파이 r의 제곱이야. 그렇다면 이 파이 r의 제곱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구해냈느냐? 라는 걸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바라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빠르게 진행할게요. 왜냐면 오늘 할 게 너무 많아서. 자, 우리가 얘를 반지름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얘도 뭐 해상도가 떨어져 버렸는데 여기도 반지름이라고 한번 표시를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진하게 그린 이런 삼각형인 도형을 자,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지금 쪼개놨는데 이게 여덟 개가 아니라 8만 개로 쪼개도 되고 80억 개로 쪼개도 된단 말이야. 그게 바로 무한대로 보내는 이런 과정이란 얘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커다란 삼각형 안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잘 구해낸다면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무한대로 보내면서 이 원의 넓이에 점점 가까워져서 요만큼의 오차를 없애버릴 수가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아니다. SN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OA B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까? 자, 그 OAB라고 하고, 자, 무슨 넓이라고 할 거냐면, 자, 이 빨간색의 넓이를,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빨간색의 넓이를 뭐라고 할 거냐면, SN이라고 한번 표시해 볼게. 그러면 SN이라는 건 선생님 뭐라고 할 거냐면, 자, 우리 이런 넓이가 n개가 존재하면 된다. n개의 삼각형 OAB가 존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n개의 OAB를 측정을 하는데 자, OAB를 자, 그 수많은 방법 중에서 2분의 1, 뭐 AB, 사인 세타 막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수많은 방법들 중에서 여기다가 높이를 내려서 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때의 높이를 h라고 하는데 얘가 n개로 쪼개졌을 때의 h라서 hn이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뭐라고 측정할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HN이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런데 제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파란색의 원의 둘레를 알고 있어. 자,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 파란색의, 아이고, 왜 따라와?
자, 이 파란색의 원의 넓이는 2파이 r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 볼게요. n개의 a, b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우리 여기에서 잠깐만. 너무 앞서갔어. 그냥 여기까지만 일단 살려놓고 파란색의 길이가 2파이 r이다. 라고 얘만 기억을 해둘게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선생님이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이 n개를 무한개로 쪼개야 된다. 무한개로 쪼개야 된다. 그래야지 구분구조법의 아이디어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sn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볼 거고, 자, 2분의 1은 상수니까 앞으로 빼고, n하고 hn도 뭔가 영향을 받을 거고, 그리고 자, 성분 A, B도 뭔가 무한대개로 쪼개면 영향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자, 제이야, 우리 파란색 형광펜. 자, 우리 이 A, B의 길이가 무한대로 쪼개졌어. 무한대로 쪼개졌어? 무한대로 쪼개졌다. 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반으로만 쪼개봐도 어떻게 되냐? 자, 이 삼각형을 이렇게 해서 반으로 쪼개잖아? 그러면 요렇게 되거든? 그러면서 점점 얘가 개수가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요 직선이 이 곡선과 밀접해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 n개로 쪼개진 AB라는 직선의 개수. 그러니까 얘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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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만큼의 아이가, 나 앞에 리미트 안 썼네. 쏘리. 자, 리미트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된다? 자, 선생님 저 부분은 그냥 2파이 r이라는 바깥에 있는 둘레가 되겠네요.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 2분의 1이랑 개수도 빼주고, 그런 다음 이제 빨간색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할 거냐면 HN이라고 선생님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선생님 방금 봐봐. 자, 그럼 두 번째 반으로 쪼갰을 때 HN이 이렇게 되고, 얘를 더 쪼개보자. 자, 더 쪼개면 HN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 개수가 쪼개는 개수가 점점 많아질수록 HN은 어디로 가냐면 반지름의 길이에 가까워지거든. 그래서 극한 처리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계산을 예쁘게 정리를 하면 뭐가 되냐면 파이 r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내용들은 이렇게 구분구조법으로 다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입체도형에서 지금은 평면도형 중에서 기본도형이 삼각형인 거, 기본도형이 사각형인 거 이렇게 두 개 잡았고요. 자, 그러면 입체도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볼 건데 그 중에서 자 뭐다? 그냥 평면을 생각했을 때 사각형이 기본도형인 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겠다. 왜냐면 우리가 구의 부피를 구하는 구분구조법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었거든. 구만 약간 삼각기둥, 삼각뿔 이런 것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근데 구도 심지어 사각형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내용 다 차치하고 입체도형 중에서 회전체 하나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인 원뿔의 부피를 구분구조법으로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그럼 봐봐. 우리 여기 봐봐. 중학교 때 열심히 배웠어.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을걸? 원뿔의 부피 그냥 공식으로 알고 있어. 뭐야? 원뿔의 부피 볼륨은 3분의 1 파이 r 세제곱 파이 r 제곱 h다. 이렇게 배웠어. 자, 이걸 어떻게 배웠냐면 물리적인 증명을 했지. 밑면의 길이랑 높이의 길이가 똑같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고 각각 높이가 각각 똑같은 자 원기둥하고 원뿔을 두고 원뿔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그런 다음에 그걸 원기둥에다 또르륵 부었더니 높이가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 이런 내용을 이제 교과서에서 했었단 말이야. 자, 그거를 이제 물리적인 증명이라고 해. 뭔가 물질을 가지고 이치를 따져서 증명을 한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수학으로 따질 거야. 이걸 수리적 증명이라고 하죠. 자, 우리 제이 했을 거야. 이거 수리적 증명. 옛날에 했을 텐데 기억 안 날 수도 있고 시험에서 증명 유도할 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잡아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일단 그려볼 건데 자, 우리한테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해서 짠! 아이고.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이 부분을 바꿔서 그리죠. 뭐. 자, 이렇게 생긴 원뿔이 있어 라고 할게요. 자, 높이가 h고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서부터 원의 중심에서 떨어져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이런
원뿔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랬을 때 이 원뿔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조건 뭘 먼저 따라 그리냐면, 자, 얘를 정면에서 봤을 때 단면을 따라 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단면을 가지고 판단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단면으로 입체를 유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서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자, 단면으로 그릴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단면을 우리가 그림을 잘 해석하기 위함이지 얘가 실제로 단면으로 존재하는 애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등변 삼각형을 얻을 수가 있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뭐 원뿔을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직원뿔을 기본적인 패턴으로 하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밑면이 반땡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원뿔의 반지름일 거고 여기가 h일 거야.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어디를 n등분을 할 거냐면 밑면을 그러니까 여기 높이를 n등분을 할 거야. 자, 높이를 n등분을 할 거야. 이렇게. 오케이? 조금 짧아 보인다. 어쨌든 높이를 이렇게 n등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을 막 생략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높이가 h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짠, 어디 갔냐? 자, 짠짠. A 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이드 딸게. 자, 요만큼이 뭐라? n분의 h다. 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제이야.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 이삼각형하고 이삼각형은 닮음이고, 이삼각형하고 이삼각형하고 이삼각형도 닮음이고, 이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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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삼각형도 닮음이야. 그죠? 자, 이게 모두 닮음이라는 걸 알고 있을 때 얘가 길이가 다 똑같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R이라는 아이를 자, n분의 1만큼 가져갔을 때의 반지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여기는 R이라는 아이를 n분의 2만큼 가져갔을 때의 반지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R 곱하기 n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가 R을 곱했을 때 n분의 n, 에우! 뭘 잘못 누른 것 같은데. 자, n분의, 여기가 자꾸 터치가 되는구나. 쏘리. n분의 n이라는 걸 그래서 r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한테 자, 우리 부피를 구할 때 측정 방법이 두 가지야. 그랬을 때 밑면을 기준으로 놓느냐, 밑변에 있는 쪽을 기준으로 놓느냐, 윗변에 있는 쪽을 기준으로 놓느냐는 달라질 거야. 그래서 제이야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밑면에 있는 걸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긴 원기둥이 존재를 할 거야 라고 해서 얘가 회전한 회전체의 부피만큼이 지금 과대계상될 수 있도록 그려줄 거야. 과소계상해도 돼. 물론 이쪽으로 그려도 돼. 이쪽으로 그려서 이렇게 생겨서 이만큼이 과소계상이 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쟤를 무한대계로 쪼갤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한 개라도 사라지는 게 없이 다 눈에 보이게 해주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는 리미트 뭐다? n을 무한대계로 쪼갰을 때의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때 눈에 보이는 상태들을 보니까 우리 맨 처음에 작은 것부터 한번 표현해 볼게요. 원기둥, 요렇게 생긴 애가 회전해서 만들어진 원기둥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n분의 r의 제곱 h가 n분의 h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얘가 회전해서 만들어진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n분의 2r의 제곱 곱하기 높이는 등분이니까 n분의 h일 거야. 왜냐면 다 똑같다라고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얘가 회전해서 만들어지는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의 n분의 3r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낙서한 거 좀 지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에 막 생략하고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파이 r 곱하기 n분의 n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야. 얘를 1이라고 쓰는 순간 나중에 식 만들 때 너무 어려워져서 선생님이 1이라고 안 쓴 거예요. 제이도 습관적으로 1이라고 쓰지 마세요. 왜냐면
자, 그냥 맨날 풀다 보면 괜찮은데 선생님도 설명할 때는 꼭 저렇게 하는 게 자, 중간에 설명을 놓치는 케이스들이 생기기 때문에 꼭 저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시그마로 표시할 수 있는 어떠한 표준의 식을 얻어냈어 라고 생각을 할 거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게 변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1R, 2R, 3R, NR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외의 아이들인 N 세제곱분의 파이 H는 다 개수인 거야. 왜냐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뭐다? K, R의 제곱. 어머, 생각해보니까 R도, R도 뭐다? 자, R의 제곱도 뭐야? 상수야 보니까 1, 2, 3, 4만 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K의 뭐다? 제곱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지만 아직은 자, 여기에서 봤을 때 n은 얘의 영향권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되니까 바깥으로 밀어내지를 못하는데 자, 파이 r 제곱 h는 n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이 바깥까지 밀어내서 이렇게 표시하고 n세제곱분의 1 이렇게 표시한 뒤에 우리가 k의 제곱을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라고 공식을 적용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 중요한 건 리미트를 처리하는데 3차이기 때문에 개수분의 개수를 때려주면 자 제가 어떤 값을 얻게 되냐면 3분의 1이라는 값을 얻게 되고 앞에 얻었던 파이 r제곱 h다 이렇게 해서 구해낼 수가 있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 입체도형의 기본도형인 원기둥을 기준으로 자 뭘 했다? 입체도형에서의 구분구적법을 구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구분구적법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렸죠. 자, 지금 일단 26분 지났는데요. 구분구적법에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